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은 상반기 말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9.13 대책과 보유세 강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기가 깊어졌던 시기였는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하락폭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매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경매 시장을 맞이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슈 시그널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알아볼까요? 네,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지금 경매 시장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오늘도 현황상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시장이죠. 권리의 기본이 되는 이제 등기부 임대차 현황인데 현황상 어떤 권리를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제 권리의 등기부 임대차 현황상의 어떤 권리를 하는데 오늘은 현황상의 권리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권리를 조금 차근차근 알다 보면은 이제 분석하는 게 쉬워지죠. 권리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지만 물건 분석이 힘들어지죠. 가장 우리는 경매를 공부할 때는 물건에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권리에 빠지는 거는 실제 권리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편한 경매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현황상 인수되는 권리 이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낙찰받고도 실질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죠. 그러면 현황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별개로 가는 유치권이라는 게 있겠죠. 유치권이 기본이 되는 건 점유입니다. 그 점유 부분인데요. 일단 유치권 부분에서 성립을 갖춰야지 제대로 된 유치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그런 유치권자들이 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시장에서 유치권 신고되는 유치권 거의 90%는요 성립되지 않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춘 유치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성인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인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했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 점유를 하면서 실질적 점유를 하면서 이분은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겠죠. 자, 두 번째,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를 신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권리 신고 자체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약 3개월 후에 종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이 종기일 이전에 권리 신고를 한 유치권이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경매계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사실 확인을 하면서 권리 신고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유치권 신고된 그러한 유치권들은 진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1차 매각기일 이유입니다. 결국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1차 매각일이 지정이 됐죠. 1차나 2차, 3차 유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 권리 신고하고 유치권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유치권은 그래요. 실제 신고되지 않는 유치권도 인정을 받습니다. 신고되지 않는 유치권도요. 그래서 점유를 하면서 진성 여부를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성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성립된 유치권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유치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유치권입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는 유치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 진행을 하였던 유치권인데 실질적 공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치권 자체에 어때요?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점유 상실. 한마디로 그 물건 자체가 공사는 하였습니다만은 그때 어때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매 나가는 물건에서 마무리 공사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대기업체 큰 건물 아니고는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서 경매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은 점유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지만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치권은 가장 기본이 뭐다? 점유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사를 하지 않은 허위 유치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문제는 여기죠.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된 유치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매계에서 등기로 우리가 유치권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고 공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이 어때요? 유치권 신고가 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담이죠. 하지만 그런 공사하지 않는 유치권도 신고만으로 유치권이 지금 경매 시장 속에서는 유치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면 유치권은 어때요? 허위 유치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불법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실제로 경매 시장에서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이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된지 안 된지도 모르는 그런 유치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허위주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꼭 현장 중심으로 가면 현황상 인수되는 권리를 파악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황상 유치권이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그러죠. 유치권을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유치권자 입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해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유치권을 깨트리기가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성립 요건을 갖춰 제대로 된 유치권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그런 물건의 경매로 입찰해서 그 물건을 유치권을 깨트린다라는 부분은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경매 시장에서 유치권, 현황상 유치권 부분인데 이제 유치권 깨트리는 것보다 유치권을 성립되어 있는 조건을 알아야 저게 진속인지 가장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성립 요건을 한번 간단하게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치권이라는 거에 담보물,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뭐다? 등기되지 않는 게 바로 등기되지 않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 물건을 공사를 했으면 반드시 어때요?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는 뭐 한다? 등기를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춘다는 건 바로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련성은 무엇일까요? 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데 결련성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자기가 유치권자가 공사한 해당 물건이어야 됩니다. 해당 물건. 자, 해당 물건이면서 자기 물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물건을 공사한 타인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의 하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도래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래기는 뭘까요? 도래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 도급 계약을 합니다. 도급 계약서. 이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총액이 얼마냐? 아니면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중도금, 잔금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죠. 몇 년, 몇 월, 월, 일이 나오겠죠. 이 부분 날짜가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이 날짜가 지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도래를 해야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19년 7월 1일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 19년 7월 1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날짜가. 그래서 이때까지는 유치권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유치권자, 공사를 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 마지막 잔금을 가지고 제3자 그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배제 특약. 실질적 배제 특약은 뭐냐?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를 하는데 유치권을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특약난, 이 도급계약의 특약난에 유치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떤 특약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라는 게 뭐냐? 먼저 유치권 행위를 하지 않지만 뭐다? 나는 근저당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전세권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포기를 한 거죠. 유치권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전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매 물건이 어때요? 1차, 2차, 3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설정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으로 실제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되느냐? 다시 나는 유치권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치권 포기한 다음에 다시 유치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제 특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되는 곳에서 유치권의 권리에 이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유치권 권리에 투자해서 우리가 입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유치권 첫 번째, 유치권 금액을 할인해서 합의 후 양도 양수한다. 합의. 자, 유치권자와 우리가 입찰하는 입찰자가 합의를 해서 금액의 합의를 봐서 함께 이 부분을 입찰하는, 그 물건을 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유치권자와 어때요?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했으니까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유치권자, 시공사가 마무리까지 해서 이런 부분을 동업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법으로 가는 거죠. 유치권 배제 신청. 한마디로 유치권을 배제 신청한 다음에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진행한다. 이건 어때요? 결국은 명도하는 거죠. 명도 후에 직접 낙찰자가 이 물건을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황상 인수 권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고 안전하게 경매 낙찰 받는 방법, 그중에서도 권리 투자와 관련된 부분, 또 유치권 이야기, 이슈 시그널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와 신중한 상담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안성선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등포구로 가볼 텐데요. 물레동에서 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경매 물건 중에서 상가 물건을 여러분한테 하나 추천을 할까 합니다. 자, 개요정 영등포구 물레동 상가인데요. 영등포가 요즘 핫하죠. 그래서 2호선, 이 물건은 2호선 물레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물건을 많이 아실 거예요. 자, 면적은 대지 58.5제곱미터이고 전용 건물은 108.6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8, 한 30평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사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총 이 물건이 40층 건물 중에 2층 상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상가 1개호실입니다. 준공 07년도 10월에 이미 준공 완료된 경매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이 토탈 금액에서 지금 현재 떨어진 금액이 3억 5,300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요인데 개요 정보에서 간단한 권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물건 자체는 먼저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자, 가장 먼저 1순위로 15년 6월에 8억 2,94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4,950만 원, 3억 4,795만 원, 이 부분으로 지금 유찰되어 있죠. 이 부분만이 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후순위에 있는 채권액들은 어때요? 다 배당을 받지 못하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토탈 금액은 3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9억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지 여건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입지 여건. 실질적인 영등포 부분인데, 영등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영등포 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물레역이 있겠죠. 그쪽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재건축이 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발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물레역 쪽으로 일부 실제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입지 여건 두 번째로 보시죠. 자, 여기에 신길역이 있죠. 신길역과 영등포역, 2호선 물레역, 이 중간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역과는 500m 거리고 물레역까지는 400m, 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지역 상권은 편의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성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세보다 지금 현재 어때요? 조금 더 저렴하게, 상당히 저렴하게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자, 이 물건의 건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40층 건물에 지금 현재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에 지금 현재 뭐 공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이 물건에는 완벽하게 거의 다 상권이 형성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층에 있는 물건 하나만 경매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 이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 받아가지고 영업에 직접 실수요자 목적으로 가시면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내부 시설입니다. 내부 건축물인데요. 이 현재 복도가 있지만은 이 현관 중심으로 해서 이 물건이겠죠. 이 물건 지금 공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부 건물 배치도나 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평면도로. 자, 이 물건이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였던 물건이죠. 여기에 지금 복도 중에 이쪽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외부 실제로 창가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면서 전체적인 내부 구조는 어때요? 지금 상권이 내부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등포 물레동 상가 부분에서 예상 가격을 한번 보죠. 이 물건은 지금 현재 토탈 감정가가 원래 원 감정가입니다. 10억 8천만 원 정도. 분양가도 이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찰이 엄청 많이 됐죠. 3억 5천 3백만 원대로 지금 최저가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있는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경매시장이죠. 경매시장인데 3,530만 원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 희망 가격이다. 자, 그러면 최저가 이상이면 3억 5,300만 원대겠죠. 이상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레동상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15년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 재경매로 나왔던 물건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이 물건을 입찰하면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허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지금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다. 상가 사면으로 약 20에서 25m 내에 포장도로가 다 존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황 공실로 실질적으로 가장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사무실로 수요자에게 적합하다. 실수요자가 가장 좋은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상가 경매 물건으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매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데 경매는 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기,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오후 3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송파구 M스테이트 B동 510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15호에서 세미나 진행되고요. 세미나는 모두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부동산 상담 시그널 도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이룸 개발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한번 풀어볼 텐데요. 토지부터 건물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이 전해주실 부동산의 다양한 유익한 정보들 기대해 보면서 먼저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마포구 망원동에 네. 신축 빌라를 제가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걸 매수해도 될지 어떻게 조금 확신이 안 서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네. 고민 전화 주셨는데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마포구 망원동 네. 415-42번지요. 망원동 415-42번지 신축 빌라 네. 매수해도 네. 되는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축 빌라를 보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위치에. 이렇게 이 위치를 보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근처에. 네. 자, 그러면 아실 겁니다. 이 일대에서 지금 호재거리들이 조금 넘쳐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요. 어떤 네. 얘기냐면 월드컵 대교가 한창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걸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멀리서 한번 살펴보죠. 멀리서 한번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위쪽은 DMC가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마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교집합을 들어가라, 교집합을. 왜냐하면 부동산도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인데 항상 호재거리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강남 주변은 집가가 뛴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남이 비싸면 송파로 들어가고 송파가 비싸면 강동구 쪽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웃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위쪽과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자리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곳들은 교집합 지역이 되기 때문에 차익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 강변이죠. 한강을 끼고 있으면 같은 값이라도 집가는 오른다. 한강변이라면 같은 값이라도 집가는 오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강변 중에서 지금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세 부분 중에 한 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마곡을 가고 있는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강변 주위라든지 혹은 이 DMC와 여의도 사이에 있는 이 강변 주변인 망원동이라든지 이 주변 일대가 시청자님들이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최근에 이 지역 주민이라서 아시겠지만 다들 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일대는 지금까지 그냥 초라한 그냥 집들밖에 없었어요. 단층 혹은 2층 이렇게 작은 집들밖에 없었는데 이 일대에서 현재 재개발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는 새로운 방법의 재개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딱 보시고 계시는 그 위치가 재개발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재개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질문이냐면 네. 만약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한번 보죠. 비어 있는 공간 A.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런 단층 주택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업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어 있는 곳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편할까요? 혹은 그냥 건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한번 싹 밀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편할까요?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비어있는 곳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신도시 얘기까지 한번 진행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상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곳들은 다들 이렇게 도심이 빼곡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외곽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어 있는 곳이니까 건물을 짓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B의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부에 보시면 건물들이 딱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건물들 속에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왜 눈을 크게 뜨고 있냐? 이 주변에서 재개발이 일어나면 하나하나 없앨 때마다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집가를 많이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좋냐 혹은 일반 그냥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냐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A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볼 때는 A보다는 B가 훨씬 어렵다. 장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빈 곳에서 그냥 건물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실 상황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라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네, 쉽고 잘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재개발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오히려 너무 긴 호흡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상 그렇게 길게 보시지 말고 오히려 짧게 한 번씩 치고받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대략 5년에서 8년 정도 후에 한 번씩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위치를 보실 때는 참 잘하셨고 오히려 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어차피 갭 투자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갭 투자로 들어가시고 대략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한번 갈아타 보신다면 가치 상승을 바라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집가 상승이 일어나냐면 빌라는 항상 대체주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대부분 빌라로 들어와서 사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서 아파트 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높은 곳 주변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시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단 한 가지 또 추가해서 좋을 점은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가치 상승을 일으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점은 전세가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가치 상승을 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세가는 2년 후에 또 높여서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갭 투자로 한 2,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전세가가 이렇게 점점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매매가와 비슷한 위치에 형성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으면 매매가는 당연히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틈새 시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하나 잘 골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치의 빌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부동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들 짚어주셨고요. 또 재개발 이슈와 함께 빌라 투자의 주의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조언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제가 한 5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요즘에 뭐 정책적으로도 뭐 조금 뭐 힘들다 그러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막 이렇게 뭐 예전처럼 호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못 잡고 있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조언 좀 구하려고 합니다. 한번 투자처 봐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지역으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서울 쪽이야. 알겠습니다. 자, 5억 원의 자금입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투자처와 또 어떤 물건이 좋을지까지 한번 추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신재민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정책적으로 조금 불안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정리를 조금 하자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 저 포함이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다 조금 극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일반적인 뭐 상가라든지 커피숍을 운영을 하더라도, 아침 오픈 시간이라든지, 가격 정책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카페에서 하루는 아메리카노를 5,000원에 팔았다가, 다음날에 3,000원에 팔았다가, 그 다음날에 또 7,000원에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시청자님? 예, 네. 이거 그러면은 네. 언제 뭐 사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르죠. 그렇죠. 자, 네. 포인트는 뭐냐면, 하다못해 일반 상가인 커피숍도 매일 가격 정책을 바꾸게 되면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뭐 하냐 도대체. 가격이 이렇게 매일 바뀌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 때 커피를 사 먹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다못해 커피숍도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 정책이 과거부터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박정희 시절부터 쭉쭉 한번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부양책을 쓸 때도 있고요. 혹은 이 안정화 정책을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침울해 있어요. 사실 침울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힘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 상태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진정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책도 한번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두 가지를 골고루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과 부양 정책과 안정화 정책을 써가면서 지금까지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들은 또 몇 년 후에는 혹은 앞으로 얼마간 후에는 또 집가 상승이 출렁출렁 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억 원으로 투자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먼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2030 계획의 가장 중심지 서울 도심과 영등포와 강남을 집중적으로 보시라. 하지만 포인트를 잡을 때 이 3도심에서는 조금 가격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것도 가능하고 빌라라는 것도 가능하고 건물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빌딩을 말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 3도심 내부에 건물을 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바라볼 때 대부분 전세를 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매가가 30억이다 이렇게 보더라도 전세를 다 채우다 보면 25억쯤으로 채우고 월세가 한 200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도 5억으로 만들 수 있는 곳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심권하고 영등포권하고 강남의 사이에 있는 이런 틈새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지금 5억 원으로도 서울 도심에 있는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은평구라든지 신길이라든지 그죠? 대방이라든지 혹은 강남 옆에 있는 사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면 5억 원으로도 충분히 건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찝어드리는 말은 오히려 한번 방문을 해보신다면 제가 깊은 상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5억으로도 빌딩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빌딩 시장을 앞으로 조금 더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물론 쉽지 않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그중에서도 투자할 곳이 남아있다는 거,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전문가와 1:1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예약 전화 주시면요. 상시로 상담 가능합니다. 02-2128-3802번, 서울 전화 2128-3802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요.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전략,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릴게요. 더이룸개발의 홍영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더이룸개발의 홍영훈 팀장인데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매물을 많이 갖고 와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투자 정보 2가지 물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등포구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다세대 주택과 통건물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다세대 주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제가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36.61 제곱미터며 충수는 총 10층 건물입니다. 10층 높이 건물에 5층의 매물로 구조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준공은 올 3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8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물건지에서 주위를 보시면은 지하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영등포역,
그리고 오른쪽에는 1호선과 5호선 환승 가능한 신길역이 이렇게 도보권 10분 내에도 또 인접해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차량 이동 시로 한번 보실 텐데 차량 이동 시에는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경인로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오른쪽에도 인접해 있어서요. 차량으로 이동 시에도 어디든 쉽게 이동이 가능한 물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방송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스퀘어,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와 극장 등이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대형 복합 쇼핑센터까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여의도 공원과 색강 생태공원, 그리고 중마루 공원, 그리고 아래쪽에는 영등포 공원까지 숲세권까지 끼어있는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여의도와 영등포의 생활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입지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번 호재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물건지에 바로 앞으로 해서 영등포 뉴타운 이제 개발 사업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여의도 개발 수혜 입지도 입으면서 이렇게 뉴타운 호재로 인해서 좋은 시세 차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북유럽풍의 좋은 인테리어로 손님들이 현재 반응이 아주 좋은 곳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이제 인덕션에 거기 이제 세탁기 등 포함해서 풀 옵션 기본 제공되고요. 이제 바닥재도 보시면은 해링턴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이제 내진 설계로 인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신축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매매가는 2억 8,8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전세 시 예상은 2억 5,500만 원, 그러면 이제 실투자가 3,300만 원으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 월세 시 예상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출은 한 40% 나오면은 1억 1,500만 원 정도 받게 되면은 실투자금은 1억 4,300만 원으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포인트를 이제 정리해 보면요. 여의도, 홍대, 목동, 일산, 김포의 교통의 요지며 영등포 뉴타운 개발 호재를 이제 누릴 수 있으면서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현재 속한 이제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안상선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또 호재 또한 이제 바라볼 수 있겠고요. 영등포 지역이지만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향후 시세 차익 또한 기대가 되는 매물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축 건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투자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통건물 준비되어 있고요. 영등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통건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이제 영등포동의 통건물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2호선과 5호선 환승 가능한 영등포구청역 도보의 한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2.1, 연면적은 289.8 제곱미터의 건물이며 층수는 총 4층 규모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는 상가 2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하나, 그리고 이제 주택이 2호실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준공은 92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한번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크게 한번 여의도를 이제 영등포를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9호선을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영등포를 지나면서 여의도를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5호선이 여의도를 지나면서 이것 또한 여의도를 십자로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상가의 위치를 보시면은 영등포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상가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2호선, 5호선 환승 가능한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앞으로 해서 당산 공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관공서, 영등포 구청과 영등포 보건소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또 코스트코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또한 도보권에 위치한 아주 좋은 입지의 건물로 상가를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특징 한번 보시면은 총 4층 규모의 건물인데 지하와 1층은 상가, 2층은 사무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공원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앞에 이렇게 도로가도 시원하게 돼 있고 1층에 권리까지 형성된 손님이 많은 카페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쾌적한 건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가격 한번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건물 가격은 매매가가 8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가가 보증금 2억 1,300만 원에 월 2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실투자가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6억 3,700만 원에 예상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실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대출은 안 넣었지만 제 대출도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영등포의 중심, 여의도의 개발 호재, 수혜지를 입을 수 있는 위치며 신안산선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교통 호재까지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의 상가주택 건물을 소액으로 구매 가능한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거주가 가능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입지에 있는 그것도 비교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영등포에서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연락주세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1대1로 맞춤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면요.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과 1대1로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투자 정보 전해주신 홍영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2-2128-3802번, 02-2128-3802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고요. 또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